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규입니다. 유형별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거는 자료 해석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논술 처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부형들이 논술 시험 문제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야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별 논술의 유형별 정리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파트예요. 자료 해석은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통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나오고, 그리고 수치 자료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느냐? 사회문화 교과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회문화 교과에 나오는 자료 해석에 비해서는 한 100배쯤 어렵다. 100배. 100배쯤 어렵다. 선생님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요? 과장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과장이에요. 근데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사문에서 나오는 자료 해석은요, 그냥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선지 중에서 답이 있어요. 잘 찾으면, 역으로 찾으면 답이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자기가 다 써야 되는 서술형 평가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독해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하는 공식을 탄생시켰어요.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자료를 보는 누리인데, 자료가 일단 나오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묻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를 묻는 거. 그래서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중심으로 논술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공식이, 자, 쟁점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쟁점. 즉, 이 자료는 왜 주어졌냐 이거. 제시문이나 제목이나 각주에 나온다 이거.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변수를 찾는데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뭔지를 찾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관관계. 그럼 X변수가 움직이면 Y변수는 어떻게? 이렇게 공변성을 지닌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공변성을 지닌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특이점은 이 전체적인 경향성과는 다른 예외적인 것, 아니면 극단적인 값, 또는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는 특이점을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쟁변상특이라는 공식으로 다 해결됩니다. 모든 자료 해석은 쟁변상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 문제 물을 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가장 많이 묻는데, 상관관계는 공변성만 따져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그 공변성에다가 시간적 전후관계, 그리고 제3의 변수를 제거해야 돼요.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의 설명의 용도는 무엇인가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상관관계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에서 문제 물을 때 이게 상관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인과관계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상경, 외대, 사회계열처럼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연세대 보면 실험 결과를 직접 설명하라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인과관계 분석이 강조되는 게 연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가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실험 설계를 알아야 돼요. 실험 설계를.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돼요. 그럼 이거와 관련된 교재는 박교수님 2권에 있어요. 박교수님 기본 강의 2권에 1강이 상관관계란, 2강이 인과관계란, 3강이 실험 설계, 실험 분석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2권 강의를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연대 갈 거면 2권 강의를 외워라 이거. 앞에 2권의 1, 2, 3강이라도 외워라 이거. 성균관대는 자료 해석이 나오는데 연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도 항상 2번에 자료 해석을 배치함으로써 이 자료가 바로 변별력을 가져요. 성균관대에서 자료를 못 풀면 그냥 불합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양대, 상경은 아예 이제 자료 해석으로만 나오죠. 뭘 설명하라 그랬는데 주로 이 데이터, 자료를 엄청 줍니다. 데이터 통계를 줘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막 데이터를, 그림을 4개 주고 결핵의 전파, 사망률에 대한 미치는 원인을 추론하고 영향을 설명하라. 그래서 아예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만들죠. 어느 논술 문제 안 나오고 자료 해석으로 결판을 냈어요. 상경계열이. 외대 사회계열의 독특한 특징은 자료 해석이 나온다는 거.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 나오지만 사회계열은 자료 해석이 나온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만 뚝 떨어지지 않고 제시문과 관련하여 자료 해석을 묻는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은 건국대입니다. 아예 제시문 가와 나를 줘요. 그래서 가와 나에 있는 자료를 텍스트를, 지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도표를 분석하라, 설명하라 나오고요. 단국대, 인하대도 같은 패턴이고 서울여대, 항공대도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자료 해석만 출제되는 대학이 있어요. 자료 해석만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대학은 시립대가 대표적인 예인데, 시립대는 제시문 1번, 문제 1번과 문제 3번과 전혀 관련 없이 2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로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유형과 또는 경제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요. 아니면 변수의 개입 효과를 묻습니다. 그 정도 묻는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권 강의를 잘 보면 될 것이다. 자, 이제 경제 자료 분석은 경제 문제를 묻는 패턴이 이제 생겼어요. 이거 주로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에서 경제 교과의 지식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랑 관련된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그렇고요. 또 숭실대가 그래요. 숭실대. 그 다음에 서강대 경제 경영 계열이 그래요. 자, 이 세 개 대학이 주로 경제 자료 분석을 묻는다는 거. 여기 보세요. 숭실대 경상, 서강대 경제 경영. 이렇게 해서 아예 환율이 어떻고 수요 곡선이 어떻고 외환의 수요 곡선이 어떻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들. 그게 뭐냐?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이 나와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유형이 나와요? 요약이 나와요. 비교 나와요. 그 다음에 설명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 그리고 주장. 이렇게 해서 언어 논술 유형이 있고요. 자료 해석은 자료만 단독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제시문과 관련하여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문제 유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술은 국어구나? 아니에요. 국어랑 상관없어요. 그냥 사회탐구랑 훨씬 더 가까워요. 사회탐구 9개 과목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어는 곁다리로 국어는 그냥 기초적으로 국어 독해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국어 5등급일지라도 중앙대 논술 붙더라 이거야. 그런데 사탐 5등급은 못 붙더라 이거야. 그게 진실이다 이거야. 그래서 국어 3등급도 연대 붙더라 이거야. 그런데 사탐 3등급, 4등급은 연대 붙기가 어렵다 이거야. 왜? 사탐에 대한 머리가 굴러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건데요. 저는 검정고시인데요. 그래서 사탐에 대한 공부가 약한데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은 어휘집이라고 있습니다. 어휘집. 메가스터디에 비타민 교재로 판매하고 있는 어휘집에 있는 단어를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 교과를 공부하지 말고 어휘집을 보세요. 어휘집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